어둠 속에서. 대체 그는 어디로 달려갔을까? 그것은 뻔한 일이었다. 아버지 표도로의 집 외에 그년이 갈 만한 곳은 없다. 삼소노프의 집에서 곧장 그리로 달려갔을 것이 틀림없어. 이젠 더 의심할 여지도 없어. 모든 음모와 모든 속임수가 이제야 드러났구나 하는 생각이 미자의 마음속에서 소용돌이 쳤다. 그는 마리아 꼰떠라치예분 아내 정원에는 들러보지도 않았다. 거긴 가볼 필요도 없어. 없고 말고 다른 사람들에겐 일체 알리지 말아야 해. 곧 배반하고 고자질할 인간들이니까. 마리아 꼰떠라치예브나도 저쪽 편이고 스메르자코프도 역시 한패야. 모두들 매수당하고 있는 게 분명해. 그의 머릿속에는 또 다른 행동 계획이 세워졌다. 그는 골목길을 빠져 표도로의 집을 크게 한 바퀴 돌아서 드미트롭스카야 거리로 나와 조그만 다리를 건너 집 뒤에 있는 호젓한 골목길로 곧장 빠져나왔다. 그 길은 인기척이 없는 텅 빈 뒷골목으로 한쪽으로는 이웃집 채소밭에 둘러쳐진 울타리가 있고 다른 한쪽으로는 표도론의 집 정원을 쭉 둘러싼 높고 튼튼한 울타리가 있었다. 여기서 그는 한 지점을 선택했다. 그곳은 그 옛날 리자베타 스메르자스자야가 뛰어넘은 바로 그 장소임이 틀림없었다. 그 이야기는 미자도 소문으로 전해 듣고 있었으므로 그런 난장이 여자도 뛰어넘을 수 있었는데 하는 생각이 퍼뜩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나 같은 사람이 못 넘어간다면 말이 되나? 과연 그는 훌쩍 뛰어올라 멋들어지게 울타리 꼭대기를 손으로 붙들 수 있었다. 그리고는 날쌔게 몸을 솟구쳐 울타리 위에 훌쩍 올라섰다. 뜰 안에는 바로 가까운 곳에 목욕탕이 있었으나 불이 켜진 안채의 창문이 울타리 위에서도 잘 보였다. 역시 그렇구나. 늙은이의 침실에 불이 켜져 있는 것을 보니 그년이 여기 와 있는 게 틀림없어. 그는 울타리 위에서 뜰로 내려섰다. 그는 그리고리 영감이 알아 누워있고 스메르자코프 역시 어쩌면 앓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본능적으로 몸을 숨기고는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숨을 죽이고 바싹 귀를 기울였다. 그러나 주인은 죽은 듯이 고요하였고 마치 일부러 꾸미기나 한 것처럼 바람 한 점 없는 고요가 깃들어 있었다. 고요의 속삭임만이 들려올 뿐 어쩐 까닭인지 이런 식기가 그의 마음속을 스치고 지나갔다. 내가 담장을 뛰어넘는 것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하긴 보았을 리가 없겠지만 그는 잠시 동안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잔디밭 위를 살금살금 걷기 시작했다. 그는 한 걸음 한 걸음 자기 발자국 소리에 귀를 기울이듯 발소리를 죽이며 수목과 관목숲을 피해서 한참을 걸었다. 5분가량 걸려서 그는 불이 켜져 있는 창문 가까이까지 다다랐다. 그는 창문 바로 밑에 키가 큰 말오줌나무와 사철나무 덤불이 꽤 크게 몇 그루 자라고 있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집 정면 왼편에 달려있는 정면으로 통하는 출입문은 꼭 닫혀 있었는데 그는 그 곁을 지나갈 때 특히 이것을 주의해서 보아두었다. 이윽고 덤불있는 데까지 다다르자 그는 그 뒤에 몸을 숨기고 숨소리를 죽였다. 여기서 좀 기다려야겠다 하고 그는 생각했다. 혹시 그들이 내 발자국 소리를 듣고 안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다면 잘못 들었나 하고 안심시키기 위해서라도 제발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오지 않았으면 좋으련만. 그는 2분가량 기다렸다. 그의 가슴은 마구 방망이 질쳤다. 한순간은 그의 숨이 콱콱 막혀버릴 지경이었다. 안 되겠다. 아무래도 가슴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 같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이상 더 기다릴 수는 없지. 그는 덤불 그늘 속에 서 있었다. 덤불 전면의 반쪽은 창문에서 나오는 불빛으로 환하게 보였다. 이건 사철나무로구나. 열매가 달렸군. 어쩌면 이렇게도 빨갈까 하고 그는 까닭도 없이 이렇게 중얼거렸다. 그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한 걸음 한 걸음 조용히 창문으로 다가가서 발돋움을 했다. 그러자 아버지 표도로의 침실이 손바닥을 들여다보듯 그의 눈앞에 전개되었다. 그것은 붉은 휘장으로 한가운데를 막아놓은 그리 크지 않은 방이었다. 이 붉은색 휘장을 표도로는 늘 중국식 병풍이라고 부르고 있었는데 문득 그 중국식이란 말이 미자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저 휘장 뒤에 그루센가가 있겠군 하고 미자는 생각했다. 그는 표도로의 모습을 자세히 눈여겨 살펴보았다. 노인은 여태까지 미자가 본 일이 없는 무늬가 들어있는 비단 가운을 입고 술이 달린 비단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다. 가운 깃 사이로는 깨끗한 화란 제품의 멋진 새 샤스가 엿보이고 금빛 커퍼스 단추가 번뜩이고 있었다. 그리고 머리에는 전에 알료샤가 본 적이 있는 것과 같은 붉은 붕대를 여전히 두르고 있었다. 어지간히 멋을 부리고 있군 하고 미자는 생각했다. 표도로는 무슨 생각에 잠긴 듯 창가에 서 있었다. 그러나 갑자기 고개를 번쩍 쳐들고 잠시 무엇인가 귀를 기울이는 것 같았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들려오지 않았음인지 테이블로 가서 유리병을 집어 들고 꼬냑을 반잔쯤 따라서 단숨에 들이켰다. 그리고는 땅이 꺼지도록 푹 한숨을 내쉬고 다시 잠깐 동안 조용히 서 있다가 창문과 창문 사이에 걸려있는 거울 쪽으로 으슬렁으슬렁 다가가더니 오른손으로 이마에 두른 붕대를 약간 치켜 올리고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아버진 혼자로구나 하고 미자는 생각했다. 분명 혼자 같은데. 표도로는 거울에서 물러서서 갑자기 창문 쪽으로 몸을 획 돌려 밖을 내다보기 시작했다. 미자는 날쌔게 그늘 속으로 숨어 들어갔다. 어쩌면 저 휘장 뒤에 그년이 벌렁 자빠져 있는지도 몰라. 그는 가슴이 뜨끔했다. 표도로는 창가에서 물러섰다. 아니 창문으로 밖을 내다본 것은 그년이 오지 않았나 해서였을 거야. 그렇다면 아직 오지 않은 모양이군. 그렇지 않고서야
어둠 속을 내다 볼 리가 없지 않나. 분명 기다리기에 마음이 초조해서 저러는 거야. 미자는 얼른 창가로 달려가 다시 방 안을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노인은 테이블 곁에 앉아 있었는데 기분이 몹시 언짢은 것 같아 보였다. 조금 뒤 노인은 팔꿈치를 세우고 오른쪽 손바닥으로 턱을 고였다. 미자는 뚫어지도록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혼자야, 혼자 있어 하고 미자는 다시 되풀이하였다. 만약 그년이 여기 와 있다면 아버지의 얼굴이 저렇지는 않을 테니까. 참으로 기묘한 일이긴 하지만 그루센카가 여기 와 있지 않다는 것을 알자 그의 마음속에 아무런 의미도 없는 괴이한 분노가 용솟음쳐 올랐다. 아니 그년이 여기 와 있지 않기 때문은 아니야 하고 미자는 곧 자기 자신에게 해명했다. 원인은 과연 그년이 여기 와 있는지 없는지 분명히 알 수가 없기 때문이야. 미자는 이 순간 자기의 이성이 놀랄 만큼 명석해져서 극히 사소한 점까지도 하나도 빠짐없이 헤아리고 또 비교해 보았던 것을 후에 가서도 잘 기억하고 있었다. 그러나 초조감이 자기의 입장이 불안정하여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데서 오는 초조감이 시시각각 그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있었다. 과연 그루센카는 여기에 와 있는 것일까? 오지 않은 것일까? 그러자 마음속에는 또다시 분노와 의혹이 끌어올랐다. 갑자기 그는 드디어 배짱을 정하고 손을 내밀어 창문을 똑똑 두드렸다. 처음 2번은 조용히, 다음 3번은 좀 빠르고 똑똑하게. 이것은 스메르 자코프와 노인 사이에 약속된 암호가 아니라 그루센카 자신이 여기 왔다는 것을 알리는 신호였다. 노인은 깜짝 놀라 고개를 번쩍 들고 뛰쳐 일어나 창가로 달려왔다. 미자는 재빨리 그늘진 곳으로 물러섰다. 표도로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머리를 내밀었다. 그루센카, 내가 왔니? 정말 내가 왔어. 하고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반쯤 속삭이듯이 말했다. 어디 있지? 요 기움둥이야. 대체 어디 있느냐? 그는 무섭도록 흥분하여 숨을 헐떡이었다. 역시 혼자였구나 하고 미자는 단정을 내렸다. 어디 있지? 하고 노인은 다시 외쳤다. 그는 더욱더 머리를 내밀어 좌우를 두리번 살피는 것이었다. 어서 이리 온. 널 주려고 여기 아주 멋진 선물을 준비해 놨다. 어서 이리 온. 보여줄 테니. 필시 그 3,000루블리가 든 봉투를 두고 하는 말일 거야.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미자의 머리에 떠올랐다. 아니 대체 어디 있는 거냐? 문가에 와 있니? 내 곧 열어주마. 노인은 거의 창문에 기어오르다시피 하여 뜰로 통하는 문이 있는 오른쪽을 살펴보며 어둠 속을 더듬느라고 애를 썼다. 1초만 더 있으면 그는 그루센카의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문을 열고서 달려 나올 것이 분명하였다. 미자는 꼼짝도 않고 옆쪽에서 노인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가 그렇게도 미워하고 있던 노인의 옆 얼굴, 축 늘어진 목의 결후, 끝이 꼬부라진 코, 탐욕스러운 기대 속에서 미소 짓고 있는 입술, 이들 모든 것이 왼쪽에서
비스듬히 비치는 방 안의 램프 불빛을 받아 환히 드러나 보였다. 무시무시한 정오의 분노가 갑자기 미자의 가슴 속에서 치솟아 올랐다. 이놈이다. 이놈이 바로 나의 경쟁자다. 이놈이야말로 나를 괴롭히는 내 인생을 망쳐놓은 박해자다. 이것은 전에 그가 알료샤에게 마치 어떤 예감이라도 느낀 듯이 단언했던 그 돌발적인 복수심에 가득 찬 광포한 정오의 발작이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